르네상스 호텔 회장이 소개를 회장이 해주지. 소개해줘서 이제 거기 이제 호텔에서 만났는지, 예, 뭐, 커피숍, 룸에서 만났는지, 커피숍에서. 커피숍에서 만났는지 예, 모르겠고, 네, 네, 네. 하여튼 그 회장이 소개를 해줘서 예, 만났다. 회장을 소개로 알게 돼서 이제 가족도 다 알게 됐다. 알고 이것은 뭐 여러 가지 풍문이나 전언도 있지만 예, 모든 기록도 있고 예. 또 저기 그러니까 윤석열의 처 김명신 어머니가 나하고 어느 관계가 날 있어서 복잡할 때 저 검찰에서 대질 신문을 하면서 본인이 진술한 것이니까 예, 예. 뭐 그건 불변이다 이거죠. 네, 네. 불변. 그러면 뭐 그래가지고 사귀다가 이제 내가 알기로는 이제 결혼을 하자. 예. 그래갖고 양대택이 본가. 예. 본가란 건 뭐 고향이겠지만 예, 예. 본가가 여기 저 다산 정약용 선생 생가 가봤어요? 알아요? 어디 충북에 있는지? 있는 거요? 예? 충북? 아니면 경기도 여주 쪽? 잘 여기 한번 저 갈. 조안면에 있는데 여기 조안면. 팔당 건너에 팔당. 팔당은 알아요? 예. 댐 있는데. 팔당 여기 저 저 건너서 호수 있고. 예. 언덕바지 저탄 밑에 아. 살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때는 며느리 노릇을 다 한 거야. 지금. 예. 며느리가 지금 미국 가 있으니까 며느리 노릇을 다 어. 했어. 그 집에 가서. 그럼 그 시어머니가 아주 그 양재택 모친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대. 그렇구나.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정 회장님하고는 언제부터 이게 이 버피아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MBC 스트레이트를 보실 때 참조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정대택 회장님에 대한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사기 사건을 꾸몄는데 검찰에서 무혐의를 내렸다. 분명한 은행 잔고 증명을 위조했는데 그것도 액수가 뭐 300억 이상짜리라고 했는데 그거를 무마시켰다. 오늘은 하늘공원 회장님이신 노덕봉 씨의 그 하늘 추모공원에 같이 합자로 투자를 해서 추모공원을 만들었는데 이 소유권을 다 뺏어간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건이 문제가 되고 있고 아마 더 파헤치면은 아마 그런 사기 수법이 유형이 어느 사람하고 본인 혼자는 사업을 못 하니까 누구하고 동업을 해서 그 사업을 성공시킨 다음에 그 동업자를 내치는 수법. 그런데 여기에 법원이라든지 검찰에서 공정한 심판을 내려줘야 되는데 한통속이 돼가지고 정당한 사람의 몫을 이렇게 빼앗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깐만요. 이제 다시 또 지워드릴게요. 고 씨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된 조사가 유난히 꼼꼼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조사한 것을 또 다시 조사하고 몇 번을 두 차례가 세 차례가 검사실에서 그냥 우리 수사관에서 조사를 많이 받았는데 무혐의 떨어지고 또 재수사해갖고 또 가서 조사받고.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당시 검찰 수사 기록.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의 수사관이 검사의 첫 번째 보안 수사 지시에 대해 올린 보고입니다. 결론은 협의 없음.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과도했다며 진상을 밝혀달라는 내용. 고 씨는 예전에 알게 된 고소인의 특별한 가족관계도 진정서에 담았습니다. 동업자를 고소해 법정에 세운 사람은 바로 윤석열 검사의 장모 최모 씨.
검사 사위의 힘이 수사 과정에 미쳤던 걸로 고 씨는 지금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모든 장모 관련 사건 처리에 일체에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총장이 장모에게 담당 변호사를 직접 소개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윤 총장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부장검사의 진정인 회유 의혹과 관련해서 해당 검사가 지금 현직이 아니어서 세부적인 대화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이 이런 의혹들 들여다보고 있기는 한 겁니까?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또 어떤 예. 건 경찰 단위 질질 끌면서 대상이 아니었다. 예, 공소시효를 다만 스트레이트 방송 이후에 지나기를 기다리는 게 사건의 많습니다. 다시 조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위조 잔고 증명서가 사용된 도촌동 땅 매입 사건입니다. 강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게 제일 도덕성의 문제입니까? 아니 아무리 국감장인데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장모 문제와 관련해 고소된 사건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 고소가 됐거나 뭐 소송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아니 그럼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적으로 유리하게 처리합니다.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수사는 당시에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맞느냐 이것을 따지는 게 의혹의 본질입니다. 게다가 윤석열 검사가 어떤 분입니까? 원래 특수통으로 아주 잘 나가던 분입니다. 비록 당시에 한직에 있었다 하더라도 절친한 선후배들이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대윤이니 소윤이니 하는 말까지 있었겠습니까? 실제로 그랬는지는 좀 더 확인을 여기에 또 누구까지 개입되냐면은 검사와의 불법뿐만 아니라 검사의 가족까지 그리고 친구까지 봐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친구까지 이제 어느 경우도 있지만은 최우선 순위가 변호사, 판사, 검사가 관련된 불법은 최우선적으로 봐준다. 그리고 전혀 관련 없는 일반 선량한 국민은 무죄를 유죄로 만들기도 하고 유죄를 무죄로 만들기도 하고 완전 뒤죽박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법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상대하고 싸워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큰 사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윤석열 장모 사건에 관련돼서 정대택 회장님이라고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분.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공원 사건 관련해서 노덕봉 회장님.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다른 분들도 있는데 이제 제가 그 사람들은 못 만나고 이제 제가 제 사건 저는 2012년도 검사들 5명, 판사들 5명, 변호사들 5명 하고 줄기차게 지금 7년째 싸워오고 있습니다. 정보를 하나씩 파악해서 저 혼자 그 사람들을 상대하기에 너무나 힘들어서 그 내용을 영화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파악한 서류가 대략 한 200건 정도 되는데 제가 한 5분 정도만 서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영상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스튜디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아요, 구독을 다 누르셨겠지만 혹시라도 안 누르신 분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게 막강한 힘이 됩니다. 96시간 이후에 통지한 것입니다. 96시간 이후에. 이 통지서는 효력이 없어요. 체포통지서입니다. 체포통지서. 늦어도 24시간이라고 하였는데 이렇게 어겼고, 그 다음에 검사가 김상균 검사인데 도장이 없어요. 네, 도장이 없어요. 도장도 안 찍고. 그 다음에 주소도 틀려요. 홍씨마을길 9-0. 홍씨마을길이 아닌데 홍씨마을길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변호인이 이미 있는데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했는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범죄사실 일부
범죄 사실을 달라고 했는데 범죄 사실도 없어요. 그래 통지를 안 했다는 것이죠. 이건 자기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속된 뒤로 구속 통지도 안 했고 일절 그 국민에 대해서는 검사는 무소불위예요. 왜 그러냐? 처벌받지 않으니까요. 말로만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 말로만 떠들고 있어요. 자기들은 즉 자기들이 누구냐? 대한민국의 공무원, 검사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꼬박꼬박 받으면서 자기들의 주장만 내세우고 있어요. 자기들의 권리. 아까 34조 검사의 보직은 검찰총장과 의견을 나누라고 했지 협의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개 검찰총장이 인사권을 휘두르고 그래요?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에 있는데 법으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검찰총장은 인사권이 없어요. 단지 휘하에 있는 검사들을 지휘 감독하겠죠. 수사. 예, 아까 스트레이트 방송에서 나왔듯이 검찰총장은 일절 사건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개입할 권한도 없어요. 그런데 일선지검 검사들이 수사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그 일선지검 검사들을 직무유기로 고소를 해야 돼요. 고소. 직무유기로.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는다. 그럴 때는 2명을 고소해야 돼요. 첫째는 담당 수사검사. 두 번째는 검찰총장. 저는 실제로 그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사실 지검장도 책임이 없어. 검사의 직급을 보면은 검사와 검찰총장 2개 직급밖에 없어요. 중간에는 편의상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각종 이권을 찾을 때는 부장검사다, 차장검사다, 지검장이다 이렇게 찾아먹고 막상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때는 우리는 책임이 없다. 담당 수사검사가 수사를 했다. 수사를 잘못했으면 담당 검사가 수사를 잘못했다. 담당 검사가 수사를 안 했다. 이렇게만 책임을 떠넘겨요. 중간에는 있으나마나한 존재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차장검사나 부장검사를 뭐 상대할 일도 없지만 상대할 때는 그 사람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수사검사.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권한이 있거든요.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 그 나머지 사람들은 권한이 하나도 없는데 압력을 행사하죠. 수사검사한테. 야, 잘 봐달라. 누구누구 잘 봐달라. 누구누구 불구속 수사 좀 해달라. 누구누구 체포영장 발부하지 말고 소환조사 좀 해달라. 누구누구 밤 10시 이후에 조사하지 말자.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검찰총장이 인천 의정부지검의 수사 장모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 마라 할 권한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정답이에요. 검찰총장이 제대로 말은 했어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의정부지검 담당 수사검사가 수사를 안 하면은 직무유기죄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고소원 그 회장님은 수사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안 했을 때 즉시 그 수사검사도 고소할 준비를 하세요. 윤석열 총장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것은 이렇게 여론전, 사실 장모가 관련돼 있는데 검찰총장이 도덕적으로 사표를 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장모가 연관돼 있고 또 와이프도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비난을 받아야 돼요. 엄청난 비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사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런 스타일은 사퇴를 안 할 거예요 아마. 끝까지 가보자. 왜 그냥 여기서 물러나면은 장모가 구속돼야 되고 처가 구속돼야 되고 가족은 풍비박산 날 것입니다. 무고한 사람도 잡아다 놓고 죄가 없는데도 가족을 풍비박산 내듯이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도 아마 풍비박산 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하루빨리 사표를 내고 잘못했다 반성을 하면은 최대한 배려는 하겠죠. 배려는.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들은 어떻게 생활하겠어요. 완전히 풍비박산 났죠. 저도 마찬가지로 2012년도에 서울 강남에서 인천지검 수사관에 의해서 10명, 그것도 10명에 의해서 저 조그마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체포하러 대낮에 아무런 소환 통보도 없이 체포영장도 보여주지도 않고 왔다. 제가 체포영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